네, 자 135쪽 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이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아마 회계이론 공부하실 때 수많은 개정 과목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등등 자산부터 시작해서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해서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그 개정 과목을 얼마나 잘 정리해 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회계 실무 능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많은 개정 과목들이 이 전산 프로그램에 미리 내장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개정 과목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적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될 텐데, 이 적요라고 하는 것은요, 전표 입력을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해 주는 메뉴인데, 그럼 여기서 적요는 뭐냐? 이 적당한 요약 설명을 말합니다. 적요 하면은 이걸 풀어서 말하면 적당한 요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복리후생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알고 있죠? 복리후생비. 자, 이 복리후생비는 어떤 내용들의 개정 과목이냐면, 직원들 야근할 때 회사가 식당에서 먹은 식비를 제공해 준다. 그것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회사가 야유회 행사를 하는데 야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것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거든요. 그것도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안에 야근식대도 있죠, 야유회비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으로는 복리후생비 하나지만 그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면서 이 복리후생비는 어떠한 내용이다, 어디에 사용되었다, 그 사용이 매월 반복되는 경우에는 매번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매달 입력하려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적당한 요약 설명을 미리 등록을 해 두는 거죠. 그것이 적요가 됩니다. 이제 적요는 이 개정 과목에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개정 과목에 다수의 적요를 등록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가 바로 개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개정에 사용하는 붙이는 이름, 그 이름을 개정 과목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그러면 구분이라는 건 뭐냐? 개정 과목에는 비용, 경비로 처리하는 그런 개정 과목도 있고, 자산도 있고,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이런 건 차감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한 차감 개정도 있고, 이런 것 등을 이제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는 메뉴이다. 사용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실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읽어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1패션은 다음의 개정 과목 및 적요와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 수행 1번.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852번 코드에 협회비라는 게 있는데 그 협회비에 대해서 현금 적용 1번, 대체 적용 1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이걸 등록을 하도록 하고요. 협회비의 구분은 경비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852번을 찾아가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열으셨으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커서가 여기 코드란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번호 있잖아요. 계정과목 코드 852를 여러분이 타자하시면 돼요. 852 852 하면은 852번으로 바로 갔죠. 자, 853번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왜 853번을 클릭해 보냐면은 852번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글자색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글자 색깔을 확인해 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852번은 검은색이죠. 그러면 알았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냥 타자 하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요? 협회비로 바꿔라. 예, 덮어쓰기 하시면 돼요. 여기다 협회비 하고 엔터. 회사 설정 계정 과목 852번이 협회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구분란을 클릭해 보세요. 구분란을 클릭해 보면 인건비, 경비, 기타, 차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경비로 하라 그랬죠. 4번 경비 클릭하시고 사용이니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852번을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은 이쪽, 대체 적용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다 1번 입력하고 현금 적용 입력하시고 여기다 여기도 1번 입력하고 대체 적용 입력하면 돼요. 자, 현금 적용 첫 번째 번호에다가 1하고 엔터. 협회비 현금 지급이라고 입력해 주면 됩니다. 협회비 현금 지급하고 엔터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대체 적용. 예, 대체 적용에도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협회비 미지급 이렇게 입력해 줘. 적요에서 이제 현금 적요가 나타날 때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전표 입력해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금 적요는 입금과 출금 전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현금 적요입니다. 그러면 대체 적요는 언제 이용하느냐? 대체 적요는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때 차변, 대변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대체 적요입니다. 우리가 차변, 대변 입력하는 전표를 대체 전표라고 하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에서. 전산 프로그램에는 전표 입력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그래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구분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은 138번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할 때 여러분이 뭐를 이제 쓸 거냐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이쯤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빨강색 계정 과목이면 지금 우리가 138번을 선택하면 그 계정 과목이 빨강색일 거예요. 그거는 그냥 조금 전처럼 그냥 입력이 안 돼요. 그냥 입력이 안 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탁 누른 다음에 소액 현금이라고 입력해야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38번 찾아가 봅시다. 수행 3
수행 2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38번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코드난을 클릭하고 숫자로 138 하면 138번 바로 갈 수가 있죠. 네, 여기 왔어요. 자, 이것이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려면은 139번이나 그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계정 과목 클릭했더니 전도금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덮어쓰기가 안 되니까, 자, 전도금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1,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번 툭 쳐요. 예. 그리고 나서 입력해 보세요. 소액 현금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예, 입력되나요? 예. 저쪽 하얀 키보드는 컨트롤하고 F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넣는 상태에서 F 이제 입력해보세요. 네. 이 키보드는 노트북 키보드라서. 자, 일반 키보드는 그냥 컨트롤 F1이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옆에 FN이라고 하는 펑션 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눌러주고 F1을 치도록 돼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는 약간 그 F1, F2 누르는 걸 펑션 키라고 해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할 때 계정 과목이 빨간색도 있는데 이 빨간색은 그냥 입력하면 안 고쳐진다. 예, 수정이 안 된다. 예, 컨트롤 F인, F1 탁 때리고 입력해야 고쳐진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자, 소액 현금으로 바꿔봤고요. 또 하나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행 3번. 업무용 승용차 우리가 아까 한 대 등록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도 해봐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은 계정 과목에다가 관리 항목이라는 걸 미리 추가를 해놔야 돼요. 관리 항목. 관리 항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가 몇 호차 보험료다. 이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예, 만약에 차량을 엔진 오일을 바꿨다. 그러면 이 엔진 오일은 몇 호차의 엔진 오일을 바꿨는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추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 장부라고 합니다. 차량별로 장부를 또 하나 만드는 셈이 돼요. 차량별로.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량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장부의 기록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다 해가지고 차량 호수에 관계없이 입력을 계정 과목별로만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 엔진 오일 교환이 어느 차의 교환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기가 적당한가 아닌가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모르죠. 그런데 차량별로 만약에 장부가 만들어져 있다면, 만약에 차 번호 1, 2, 3, 4, 5라는 차가 있다고 봐요. 1, 2, 3, 4, 5에 엔진 오일 교환을 8월 달에 했는데 또 9월 달에도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예. 엔진 오일이 한 달 만에 키로수, 주행거리가 몇 킬로냐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이것이 가짜 장부인지 진짜 지출이 됐는지를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현장 세무 조사 같은 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차량별로 관리 항목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계정 과목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관리 항목 32번을 추가해라 이랬어요. 32번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822번, 21번 찾아가야죠. 자, 그러면 찾아가는 방법 간단해요. 자, 코드난을 클릭하고 821. 네, 바로 찾아가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821, 822. 이 두 개. 자, 먼저 821번부터 관리 항목을 추가할 텐데요. 관리 항목이라는 칸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관리 항목.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관리 항목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래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서. 그 다음에 부서나 사원 관리할 수 있고요. 카드 관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 항목이 4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세팅을 하나 더 해놓겠다 이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설정을 해놓느냐. 보험료의 관리 항목 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와요. 예, 여기 스크롤 바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 보세요. 맨 끝에 32번이 있죠. 여기를 동그라미 32번의 업무용 승용차의 이 사용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클릭해 줘요.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요. 밑에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칸이 좁아서 업무만 저한테는 보입니다만 이게 업무용 승용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차량 유지비의 관리 항목 이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맨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와서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를 사용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제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 입력할 때 한 번쯤은 이 업무용 승용차 추가적인 관리 하는 연습을 한 번쯤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에 대한 책에서 나온 수행과제는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나 좀 더 살펴보고 나가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여기 전체 탭입니다. 전체라는 건 뭐냐? 개정 과목이 101번부터 요 스크롤 바를 끝으로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999번까지. 101번부터 999번까지 전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전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산을 누른 다음에 유동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당좌자산까지 클릭해 보세요.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잖아요. 그 유동자산에는 또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잖아요. 자, 당좌자산을 클릭하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부터 시작해서 코드가 몇 번까지 101번부터 145번까지를 당좌자산에서 쓰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코드가 5자리인데 여기 보이는 건 3자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3자리만. 자,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에는 세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환경 설정에서 세목은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세목이 뭐냐면 이 개정 과목 코드가 원래는 5자리입니다. 근데 뒤에 2자리를 안 쓰는 것을 여기다 지금 코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2자리까지 사용하면 세목 사용. 2자리 생략하고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개정 과목 코드 3자리짜리입니다. 우리는 3자리로 연습할 거예요. 자,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클릭해 보세요. 재고자산을 클릭하면은 상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 이런 개정 과목들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146번부터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개정 과목으로 쓰겠다 하는 것. 미리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비유동자산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나눈 다음에 비유동은 다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했죠? 네.
투자자산의 종류 여기 쭉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들 여기 쭉 나오죠. 무형자산의 종류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여러분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보는 방법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부채 클릭해서 유동부채만 볼 때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만 볼 때는 비유동부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본을 클릭해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 각각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과목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에서 사용할 계정과목이 미리 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해당되는 그룹을 딱딱 클릭해서 이 정리된 것을 조회 열람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고쳐서 쓸 수도 있다. 수정도 가능하고 적요도 추가 등록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한 실습을 또 마쳤고요. 다음 작업은 138페이지 전기 2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라는 것은 지난 회계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당기가 2024년도라면은 전기는 2023년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2월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2023년도부터 해왔다면은 수동으로 2월 할 것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월을 시켜줘요. 이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은 전체 메뉴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저 끝에 가서 한번 쓰게 되는데요. 이 마감 후 2월이라는 요 데이터 관리 요 메뉴가 결산 다 끝나고 한 회계연도의 회계 처리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다음 연도의 장부를 만드는 게 요 마감 후 2월이에요. 마감 후 2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면은 전기 2월 작업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면 2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입력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당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6기가 되는 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회사를 처음 입력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기 자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2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2월을 할 거예요. 2월은 우리가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고 여기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입력할 때 알아야 될 지식. 자,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 여러분 배웠었잖아요.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거 배웠죠. 자산 배울 때. 그러면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을 기말에 어떻게 합니까?
기말에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대손으로 미리 비용 처리하면서 충당금을 설정하죠. 그게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이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로 입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꼭 109번을 써야 되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꼭 111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짝이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번호의 바로 아래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아래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외상매출금 입력한 다음에 예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요, 꼭 109번 써야 된다 이 말이죠. 111번 쓰면 안 돼요. 다른 번호 쓰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있죠. 건물도 기말에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하죠. 그럼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면서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물의 차감 계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코드가 202번이기 때문에 건물의 다음 코드로 꼭 해야 돼요.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아무거나 입력해서는 안 된다. 네. 해당 자산 계정 과목의 코드 바로 아래 코드 번호를 선택해라. 요거 주의하셔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코드 번호는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동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화면 하단에 차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차액이 0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알아야 될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139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기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5기인 2023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139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기초정보관리에 보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죠? 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23년도가 지금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쭉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차액이 0이 나와야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차액이 0이죠. 이제 입력해 나가면 여기 차액이 발생하게 돼요. 다 입력하면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자산은 자산 쪽으로, 부채는 부채 쪽으로, 자본은 자본 쪽으로 딱 채워집니다. 금액이. 합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보시고요. 현금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자산이라든가 유동자산,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이죠. 분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과목 단위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한글로 현금을 타자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은 4개의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데 요 4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현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이 4개가 있다는 거죠. 그 4개가 지금 다 보입니다. 자, 그 중에 101번 현금 쓸 거니까 엔터를 치거나 확인 단추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커서가 차변에서 딱 멈추죠. 현금 차변에 입력해야 될 것을 지금 입력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금액이 12800,000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12800까지는 한자씩 입력하시고 뒤에 동그라미 3개는 쉬프트 아니죠. 그냥 플러스 단추. 여러분 플러스 단추 알죠?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있잖아요. 그걸 치면은
000 빠르게 입력된다고 그랬죠. 요런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당좌예금 입력하겠습니다. 코드에다가 당좌하고 엔터 치면은 당좌가 포함된 개정 과목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 102번 당좌예금에서 엔터. 또 한 번 엔터 하면은 커서가 차변에서 멈추죠. 자, 38950은 한자씩 입력해요. 38950 그리고 뒤에 000은 플러스. 네. 자, 그런 요령으로 쭉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입력하십시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 쓰듯이. 이건 맞았어요. 이 다음 이것도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13이에요. 건물이 202번이니까 여기서 꼭 찾을 203번에서 그냥 203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감 계정들 먼저 잘 체크해 보세요. 108번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109번으로 되어 있는지, 또 받으러움 110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111번으로 했는가, 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 202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으로 입력했는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었지만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으므로 비품 212번 바로 다음 번호인 213번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했는가, 이거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 차익이 0이 나와 있는가 확인하시고, 여러분 책에 있는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가 일치하죠. 예, 우리 교재의 139페이지에 있는 차변의 합계가 자산 총계입니다. 199,952,000 이거하고 딱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대변에 있는 합계가 부채와 자본의 총계입니다. 예, 199,952,000 똑같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예요? 자산은, 이런 거 이론 때 배우셨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 등식이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고도 하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의 총계와 부채 합계, 자본 합계를 더한 부채, 자본 합계는 언제나 서로 일치해야 돼요. 언제나 일치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날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계정 과목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요, 맨 여러분이 마지막에 입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안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계정 과목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이 계정 과목 이름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우리가 해당 회계연도에 결산을 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당기순이익을 모아가지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는 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계정 과목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쇄물,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도 자본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월 받아올 때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2월 받아온 상태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2월 받은 상태에서는 계정 과목 이름이 요 딱 하나가 바뀌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입력하는데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코드를 바꿔주세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코드를 바꿔주십시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140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140페이지 수행과제 풀이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거, 네, 여기 자산 총계는 부채 자본 총계하고 같은 것이다, 뭐 이런 거라든가. 여기 이제 상품은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이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 2, 3을. 자, 146번 상품 우리가 입력한 게 있어요. 1,050만원. 이거는 잠시 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375번 2월 이익잉여금, 아까 제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꿉시다 한 게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어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 결산할 때는 이 개념 과목을 쓰는데 2월 받아올 때는 이렇게 개념 과목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기분에다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바꿔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75번으로 입력해야 된다. 예,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41페이지에 있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2월 받아올 거예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